자,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매도 시장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 시점에 1000에서 1250선을 유지하던 이런 인덱스였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약 20%가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줘 왔고요. 코로나 속에서 지금 3년간 연간 20%대 매출 성장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안녕하십니까, 윤신 대표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트렌드는 이제 공매도, 그 다음에 조선해운, 그 다음에 백신,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최근 새롭게 핫해진 분야가 이제 공매도, 그 다음에 조선해운 관련된 테마 얘기인데, 자,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해진 내용이 조선해운 테마였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드리면, 자,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화물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이제 코로나 이전 시점에 1000에서 1250선을 유지하던 이런 인덱스였습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화물의 양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수치가 이제 코로나 시점 이후에 공격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약 2.7배가량의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이 일어난 이유, 자, 수요와 공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오히려 폭증을 해줬어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령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공급 발주량도 줄여왔습니다. 줄여왔는데 그와는 반대로 코로나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물의 물량들, 커머스의 물량들, 이런 것들을 발주를 늘리면서 직구 시장도 활발해졌고 커머스 시장도 활발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총 물량이 절대로 줄지 않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화물 업체들 그리고 조선 업체들은 휴업 처리에 들어가는 기업도 많았고 영업을 등한시하는 기업들도 많았죠. 그 과정 속에서 공급량도 감소를 했다. 공급량은 감소를 했는데 수요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뭐 우리나라 커머스 시장만 해도 작년도에 굉장히 폭증적인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물량등 속에 직구 거래량들도 분명히 속해 있을 것이고, 글로벌 거래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 속에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자, 최근에 이제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이 상승 속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줬죠. 자, 최근 들어서 거의 한 일주일 거래일 동안에 약 20%가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여줘 왔고요. 4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 수준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다 라는 면에서 거의 연간 상승해야 되는 퍼센티지만큼 거의 한 달 안에 다 성장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 종목들은 과거 몇 년 동안에 이제 조선해양 업황, 그 다음에 뭐 해운 업황이 안 좋다, 뭐 한진해운도 과거에 이제 폐업 처리 관련된 절차를 수순을 밟았었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눌려왔던 차트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매출적인 성장이 갑자기 포커스가 되면서 성장을 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상승하는 차트를 쫓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자, 조선해운 테마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까지도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공매도 시장이 오픈이 되게 됐습니다. 자, 공매도 시장이 오픈이 되는데 공매도를 과연 이게 때려 맞을 종목인지 안 때려 맞을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죠. 자, 기간별 공매도 순위를 보시면은, 자, 금일장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상위에 랭크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조선해양 그리고 뭐 해운 관련된 기업이에요. 혹은 조선에다가 뭔가 납품을 하는 기업들까지 속해 있습니다. 자, 뭐 두산중공업부터 뭐 현대제철도 제철 관련된 파트였는데 이제 뭐 최근에는 철강 관련 파트여서 성장한 부분이고, 자, HMM은 뭐 누가 봐도 조선해운 관련된 파트이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위권에 공매도 종목으로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오픈이 되면은 때려맞기 제일 좋은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그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가 있겠죠.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어떤 것을 들어가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을 들어갈 때 처음 성장하는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 자, 전기차 시장이 1차적으로 뭔가 수혜를 받고 테슬라가 상승을 보이고 나면은, 자, 그 다음 2차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여기 내부에 속해 있는 어떤 부품들, 전기차를 뭐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걸 지금 전기차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차를 뭐 구성하는 배터리부터 이런 제품들이
2차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뭐 화학 물질부터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3차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핵심적인 테마가 1차적으로 올라가면 그 연쇄적인 작용으로 그에 속하는 것들, 그와 연관된 분야들이 2차, 3차로 가더라 라는 거는 뭐 누구나 우리가 지금 체감하면서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본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조선해운 관련된 테마가 폭증했다, 그들이 1차 수혜자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 2차, 3차 파생돼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금일장 수혜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 이제 대양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는 컨테이너 조선 선박 안에 들어가는 뭐 감시 장치부터 뭐 조명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내부의 엔진룸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기계 관제실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종목들, 이런 부품들까지 전부 납품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수혜에 있어서 호전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에서 발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해외 발주가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특별한 수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적으로서 지역적인 한계를 좀 더 벗어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면, 자, 최근에 좀 더 모멘텀을 하나를 갖추고 있는데, 자, 조선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차량용 압력 센서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면은 별로 이게 뭐지 싶죠. 근데 이 내용이 수소차 탱크용 압력 센서 관련된 내용으로 또 엮이면서 실질적으로 이 관련된 제품에서 매출을 생각보다 빠르게 형성을 시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SC용 압력 센서, 기존의 제품들에서 사용이 되던 부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된 업종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테마로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매출이 적지가 않아요. 적지가 않고 생각보다 지금 2.2% 수준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서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 분야가 최근에 새로 추가된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조선해양 기자재, 그 다음에 뭐 방위산업 철도 관련된 파트에서 매출을 내오다가 이 파트가 새롭게 매출력으로 참여를 했고, 이 매출이 공격적으로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을 견인하게 될 거다, 이 기업을 견인하게 될 거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수소차 테마에도 엮이고 그 다음에 조선 테마에도 엮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압력 센서 매출 추이 전망 같은 경우에 거의 뭐 2016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21년도부터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반영이 된다라면은 공격적인 매출 성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목 차트 그리고 수급 한번 보시면, 자, 최근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매도 시장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자, 공매도 시장에서 가장 많이 공매도를 때리는 건 누구죠? 결국에는 외국인이 때립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이 때리게 되고, 기관들은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공매도를 때려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왜냐? 공매도를 공격적으로 때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증권에서 뭐 프랍데스크에서 공매도를 때렸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증권의 이미지도 동반돼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기관들이 적게 공매도를 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이 매수를 좋아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들 기반으로 공격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지금 이번 주에 폭락장이 발생을 했었죠. 4월 말 마지막 주 기준으로 폭락장이 심하게 발생을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끝끝내 매수를 진행을 하고 차트를 끌어올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만 봤을 때도 굉장히 매수적으로 호전적인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공매도를 칠 세력이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안정적인 수급 형태를 띠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세 가지 수혜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기관 제어 시스템 등 주요 생산 장비, 수요 장비를 생산하면서 범국가적으로 조선 수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 속에서 지금 3년간 연간 20%대 매출 성장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이죠. 자, 그 다음에 수소차 압력 센서 등에서 또 수소차 주요 부품주로 매출 확장 중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선 관련된 테마로도 엮이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상으로도 공격적인 지금 수소차 관련 테마로도 엮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테마적 성장과 동시에 매출적 성장 두 가지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 굉장히 우리가 단기로 보던 장기로 보던 굉장히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뭐 배너나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블랙에셋 홈페이지에서 성함 관련돼서 남겨주시면은 이 수혜 종목과 매수 손절 목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련해서 참고해서 트레이딩에 안정적인 성공으로 이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랙에셋 윤진 대표였습니다.